완벽한 데이트를 한 다음 날, 연인이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된 적 있으신가요? 왠지 내 이야기 같다고요? 만약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솔직해져 봐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일이니까요.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가까워졌다고 느꼈는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그 사람이 거대한 벽을 친 것만 같습니다. 예전처럼 문자 답장도 잘 안 하고 마음이 식은 것 같죠. 만약 여러분이 예전의 저와 비슷하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려는 게 첫 번째 본능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회피형 연인을 만날 때 그 본능은 여러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정말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왜 여러분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이 관계를 망치고 있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테니까요. 회피형 애착 유형, 진짜 제대로 이해하기. 자, 애착 유형입니다. 알아요. 무슨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지루한 이야기 같겠지만 조금만 참고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바쁘거나 힘드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건 나쁜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저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스스로 터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면 신경계가 그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학습된 것뿐이에요. 감정이 깊어지고 상황이 진지해지면 이 사람들의 뇌는 말 그대로 패닉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어릴 적 목이 말라서 물잔으로 손을 뻗을 때마다 어떨 때는 물이 있고 어떨 때는 없고 또 어떨 때는 누군가 손등을 찰싹 때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결국엔 손을 뻗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겠죠. 갈증을 참는데 아주 능숙해질 겁니다. 이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예요. 단지 그 대상이 물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죠. 누구나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 첫 번째 실수, 매달리기. 다시 말해, 그 사람이 확실하게 도망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실수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 머리로는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멀어지니까 당연히 다시 당겨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제 친구 중에 가명으로 지수라고 해볼게요. 지수가 어떤 남자랑 한 6달 정도 만났어요. 사이가 정말 진짜 좋았죠. 주말 내내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자 남자가 변했습니다. 단답형 문자에 일 때문에 바쁘다며 예전 같은 다정함이 싹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지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명탐정 모드로 돌입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요. 지수가 다가갈수록 남자는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선인장을 끌어안으려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꽉 껴안을수록 더 아플 뿐이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할 때 상대방의 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에 대한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 즉 숨이 막힌다는 느낌과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그 공포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켜지면서 그들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게 돼버려요. 두 번째, 실수. 내 탓으로 돌리기.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기계나 다름없거든요. 무언가 변하면 우리는 즉시 왜 그런지 혼자만의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날 정말 사랑한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리 없어. 내가 말을 실수했나 봐.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 하고 말이죠. 예전에 저는 제가 도대체 어느 순간에 실수했는지 찾으려고 모든 대화를 머릿속으로 수백 번 돌려보곤 했어요. 마치 멀어진 남자친구라는 미제 사건을 풀려는 연애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그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가면 쉽게 기가 빨리고 지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주변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듯이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신경계가 그렇게 작동할 뿐입니다. 이 경우도 똑같아요. 세 번째 실수, 감정 쏟아내기. 다른 말로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당연히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상처받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들은 전부 타당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회피형 연인이 이미 벅차고 힘든 상태일 때 우리 관계에 대해 심각하고 감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로 시작해서 누군가 울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대화들 말이에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설명하려 하지만 상대방은 마치 자동차 불빛에 놀라 굳어버린 사슴처럼 앉아만 있을 겁니다. 이런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심장 박동수는 급격히 치솟습니다. 투쟁 도피 모드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이성적으로 전혀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알아줬으면 하고 말하는 그 중요한 진심들이 그 순간 상대방에게는 그저 지직거리는 TV 백색 소음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내 존재를 없애지 않으면서 혼자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매달리는 게 안 통한다면 대체 뭘 해야 하냐고요? 저는 이걸 애정 어린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이건 밀당을 하거나 잠수를 타며 벌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단단함을 유지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 주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연락에 집착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아. 대화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힘든 부분인데 진짜로 그만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내 문자 봤냐고 확인 문자를 보내서도 안 되고요. 나만 쏙 빼놓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는지 감시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어주세요. 이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그들이 살면서 거의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큰 위기나 싸움 없이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을 잡으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애 밖에 내 삶을 갖는 건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회피형 연인을 만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났을 때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지내면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안정감이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그러니까 왜 아직도 답장이 없지 하는 초조함이 밀려올 때마다 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나는 온전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행동이라면 뭐든 다 좋습니다. 폭풍우 속의 고요함이 되어주세요. 감정의 홍수를 쏟아내는 대신 일관성 있게 차분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이게 감정을 없애거나 내 욕구를 꾹꾹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압도당하는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거리를 두니까 미칠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실히 해둬야겠어. 라는 식의 무거운 말들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보고 싶어. 네가 준비됐을 때 다시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 라고요. 똑같은 감정이지만 전달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오지만 후자는 따뜻한 초대로 느껴지거든요. 회피형 사람들에 대한 진짜 진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피형 연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깊은 유대감을 원해요. 유일한 차이점은 누군가와 깊게 연결되는 것을 위험하다고 그들의 신경계가 학습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거리를 두는 건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상태로 돌아와 여러분과 다시 잘 지내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애쓰는 중인 거예요. 그들이 물러나는 것을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과정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다리를 살짝 절며
걷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다리를 전다고 해서 내 기분이 나쁠 일도 없고 억지로 똑바로 걸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겠죠. 그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테니까요. 장기전으로 생각하기. 회피형 연인과 진짜 굳건한 관계를 쌓는다는 건 그들을 바꾸거나 그들의 애착 유형을 뜯어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서서히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항상 조금 더 많은 개인 공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모두 이런 역학을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환상적이고 헌신적인 연애를 할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할 핵심은 사랑의 힘만으로 상대방의 애착 패턴을 완전히 뜯어고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별을 선택해야 할까요? 잠깐 진지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과 그냥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거나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피형 연인은 그래도 관계에 남아 있습니다. 방식이 조금 미묘하고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더 걸릴지는 몰라도 분명히 우리 관계 안에 존재하죠. 몇 주씩 사람을 피말리게 기다리게 하거나 사람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죄인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지한 대화를 일절 거부하며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가 이상한 사람인가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건 애착 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최악의 매너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대우를 참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회피형 연인과 만나는 건 늘 쉽지만은 않아요. 인내심과 이해심, 그리고 정말 단단한 자존감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매달리는 것을 멈추고 상황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무거운 감정으로 상대방을 숨 막히게 하지 않을 때 정말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피난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늘 내 옆에 있어야만 안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관계의 위기로 만들지 않으며 불타오르는 감정보다는 따뜻한 일관성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건 꼭 회피형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엄청나게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 속도나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으로 반응할 때 회피형 연인이 안심하고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내 욕구를 전부 희생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내 감정적 욕구는 스스로 채우면서 상대방의 속도를 여유롭게 기다려주자는 겁니다. 매달리지 말고 함께 여유롭게 춤을 춰보세요. 제 이 말만은 꼭 믿어보시길 바랍니다.